다른 테마는 바로 가정의 이제 테마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드라마를 이 소설 안에서 펼쳐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주목한 것은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어떤 집안으로 이렇게 쌍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 소설 안에는 뭐 여러 크게는 5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 가족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2 가족이죠. 하나는 나타샤, 여자 주인공인 나타샤 집안인 루스토프 가문이 있고요. 또 다른 가문은 이제 안드레이, 나타샤의 첫사랑인 안드레이 집안인 볼콘스키 가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 집안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제 혼사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 또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삶과 예술의 혼연일체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 작품이 톨스토이가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또 자기 집안 역사를 소설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타샤를 두고 이제 사랑이 2번 있는데요. 안드레이와 피에르가 같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한 사람은 이제 약혼했다가 파혼을 하고 결국 이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데요. 그 안드레이, 그리고 2번째 사랑인 피에르, 이 2 사람이 사실 톨스토이의 분신이죠.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을 인물들한테 투영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초기작의 제목이 유년 시절인데요. 그 유년 시절부터 자기 얘기를 많이 소설 속에 녹여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정말 톨스토이였죠. 톨스토이에게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소설과 융합시키고 또 가족의 얘기도 소설 속에 계속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이와 피에르라는 그 2 남자 주인공이 바로 작가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의 이야기, 그렇게 2살 때 또 9살 때 죽은 부모의 이야기가 바로 볼콘스키 가문의 이야기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외조부, 또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연애를 해서 작가의 아버지와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미화 과정을 거쳐서 이 전쟁과 평화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 또 가족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쟁과 평화는 작가의 삶과 예술 간의 경계가 매우 희미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또 이 소설 안에서는요, 나타샤가 가장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그 나타샤는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래서 성숙한 여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대하 소설이니까 당연히 어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 여자 주인공이 소녀에서 처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타샤는 첫사랑과는 약혼까지 했지만 딴 남자한테 한눈이 팔려서 중간에 약혼자를 버리고 딴 남자 도망을 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알아차려서 그 야반두지를 못하게 막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약혼자가 알게 되면서 파혼을 하게 됩니다. 나타샤 굉장히 상심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잘못으로부터 이제 깨우치고, 그래서 그 약혼자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연히 그 남자와 조우를 하게 됐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애인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고 첫 번째 애인이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사랑과는 결혼에 골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영지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톨스토이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의견이 맞는 남편과 아내,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꼭 아이들이 있어야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그래서 아내가 좋은 어머니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바로 전쟁과 평화에서 구현이 됩니다. 톨스토이 작가 본인의 삶에서 펼쳐지는 행복이 그대로 예술 세계, 소설로 넘어와서 함께 진행됐던 작품이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인 안나 카레니나는 어떨까요? 안나 카레니나는 20대 후반에 안나라는 정숙한 귀부인이 뭐 평탄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젊고 잘생긴 귀족 장교한테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치고, 그래서 사교계에서 버림받고 나중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그 소설의 단지 한 일면에 지나지 않기는 합니다. 어쨌든요, 그 소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소설을 발표하던 당시의 좀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요, 1870년대에 쓰여지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설은 4년간 쓰여졌는데요. 1870년대에 4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요. 발표도 물론 이것도 먼저 연재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연재가 된 기간도 4년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삶과 인생이 항상 함께 가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쓰고 또 발표를 한 이 소설에 나타난 삶과 예술은 또 어떤 모습을 띨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첫 문장일 텐데요. 아주 짧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임팩트가 정말 강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무슨 잠언 같기도 하고 경구 같기도 하고, 이게 톨스토이의 명성을 생각하면 진짜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마저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서양 문학사에서 길이 회자되는 첫 문장이죠. 예, 이 문장이 어찌나 인상적인지 소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학문에서도 또 이게 이 문장이 쓰이는데요. 바로 총균쇠라는 저술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제러드 라이먼드가 이 문장을 인용해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균쇠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야생동물이 어떻게 가축화되는지 쭉 서술해 가는데요. 그때 왜 난데없이 안나 카레니나일까요? 바로 그 첫 문장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과연 뭘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는 한 우물만 파고 뭐 하나만 잘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실패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여러 실패 요인들을 피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의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예, 첫 문장을 보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보면 정말 그렇죠. 도대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야 하고, 이런 요인들이 그래도 다 두루두루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지만 행복하니까 행복한 가정은 사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삐그덕거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부의 사이가 좋아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당연히 가족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부부가 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식었을 때 또 불행해지고, 또 모든 게 다 충족된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삐뚤어지면 또 그 부부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한 조각을 소설 첫 머리부터 건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소설 안에는요,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고요, 불행한 가정은 안나의 가정이 있고 또 안나의 올케인 돌리의 가정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여러 쌍을 보여주면서 톨스토이는 이제 전쟁을 떠나서 범위를 좁혀서 가정의 문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보통 안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제목이 안나 카레니나지만 안나만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톨스토이가 좀 트릭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독자들의 주의를 좀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들여다보면 아주 훌륭한, 아주 정교한 교차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하나로 가고요. 안나 이야기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레빈이라고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소설은 그래서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여자 주인공 안나, 남자 주인공 레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빈은요. 작가 톨스토이 선생의 분신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톨스토이 이름을 보실까요? 톨스토이 이름 전체를 쫙 놓고 보면요. 리에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 그러니까 부모가 톨스토이에게 준 이름이 리에프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레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뜻이죠. 러시아어의 성은요. 끝에 in을 붙이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푸친을 보십시오. 푸친이 끝에 in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성을 만들 때는 어떤 명사에다가 끝에 in을 붙이거나 ov를 붙이면 그게 러시아의 성이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자기의 이름을 주인공한테 준 겁니다. 주인공에게 리에프 그리고 뒤에 in을 붙여서 레빈 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줌으로써 이 인물이 바로 나다. 이런 점을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어떤 그런 장치를 심어 놓은 셈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소설을 보면요. 레빈의 이야기는 톨스토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톨스토이의 자전적인 에피소드 또 톨스토이의 생각 톨스토이가 가졌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빈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축으로 가고요. 또 여자 주인공은 안나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소설에서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를 또 매개해주는 또 인물이 바로 돌리라는 여자 인물이 이 중간에서 불행한 가정 생활을 보여주면서 소설의 얼개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융합해 냅니다. 안나의 삶과 이야기는 아주 극적입니다. 뭐 불륜이라는 것 자체부터 그렇죠. 아주 짜릿한 어떤 연애에 중독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도 다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그 젊고 잘생긴 브론스키라는 장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나중에 기차역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죠. 이 안나는 열정에 몸을 맡기고 본인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 이후에 찾아왔기 때문에 불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자신을 올인하죠. 그래서 남편도 버리고 자신이 너무나 애지중지하던 아들도 버리고 그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로도 밀월 여행도 가고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외국을 떠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애인과 함께 러시아로 돌아오죠. 이제 러시아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교계의 냉대가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교계의 냉대는 당연히 불륜 여인 여자인 본인에게 훨씬 더 가혹하죠. 브론스키는 사실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브론스키는 점차 다시 이제 사회생활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안나는 계속해서 어딜 가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안나는 점점 더 애인에게 집착하죠. 사랑에만 모든 것을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그 사랑에만 점점 더 이제 그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도리어 남자는 그 사랑이 점점 더 버거워지죠. 여자가 집착을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덜그덕 되는데요. 결국 안나는 이제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떠날 거라는 예감을 하고 그런 의심을 토대로 남자를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래서 남자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결국은
안나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할 생각으로 이제 기차역을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안나의 죽음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나는 첫 번째 열차 칸의 중간 지점이 자신과 평행을 이룰 때 그 밑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손에서 놓으려 했던 빨간 가방이 방해가 되어 때를 놓쳤다. 그 기차역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열차 칸에 몸을 던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빨간 가방이 방해가 되어 때를 놓쳤다. 빨간 가방도 의미심장합니다. 왜 빨간 색깔일까요? 톨스토이는 빨간색을 골랐습니다. 빨간색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그야말로 어떤 생명, 열정, 삶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는 피가 빨간색이니까요.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가방 때문에 자살 첫 시도가 실패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안나에게 아직 어떤 생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